위장관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분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4세 남자고 에피게틱 소어니스로 병원에 와서 그 위암 진단받고 내원을 했고요. 한 달에 2번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공식적인 명칭은 보라매 위장관 연구회라고 해서 소화기 내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내과, 그다음에 병리과 선생님, 영상학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 과가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의 증례를 서로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할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케이스는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위암의 상태가 심할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다. 현재는 미음조차 먹기 힘든 상태. 영상검사에서는 복막전이 가능성까지 보여 수술을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진짜 애매하긴 한데 다이아그노스나 압박 같은 거는 기회 없으세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만약 시딩이 있으면 수술을 그럼 안 해야 되나? 큐러티브는 안 되고 그러면 바이패스. 바이패스 안 되죠. 스텐트밖에 없어요. 안 되죠. 바이패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수술을 그럼 이렇게 피딩 아니면 그냥 팩션 그냥 가스트로스토미 할 수 있죠. 아, 피딩 가스트로미가 가스트로스토미, 되는구나. 예. 맞다. 이 사람 피딩 가스트로미가 되네. 네.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같은 위암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치료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울 때마다 교수들은 이렇게 머리를 맞댄다. 지금 환자들 나름대로 전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병리 결과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어떤 게 환자한테 최선인지를 고민을 해야지 되고 아무래도 그럴 때는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때가 많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7명, 한 해 약 3만 명이 진단받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암, 위암. 위암을 정복하기 위한 의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궤양부터 탈장까지 다양한 위장 질환을 진료하지만 안 교수를 찾는 환자 10명 중 9은 위암 환자다. 이 환자 역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나온 환자. 여기 위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덩어리가 보이실까요? 여기 각 덩어리가 한 5cm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아랫부분에도 보니까 위 선종이라고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술이 필요하고요. 수술이. 위암은 병변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종양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부분 절제로 위를 남길 수도 있고 위 전체를 절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환자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2개의 병변이 발견됐다. 우리가 위수술은 보통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2개를 다 하려면 다 뗄 수도 있는 거라 요 하나라도 없애면은 뭐 이렇게만 뗀다든가 할 수가 있어서 CT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파내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CT로 침범 깊이와 전이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하다면 2 종양 중 하나는 내시경으로 제거하기로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오시면 저희가 뭐 시술로 다 해결될지 아니면 하나는 시술하고 하나는 수술할지 상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조기 위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의 발길을 끊었던 환자가 6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 사이 병이 진행됐다. 예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니까 깊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수를 1기는 아닐 거고 2기나 3기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최종적인 1기, 2기, 3기는 암 세포 하나,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따지기
보게 되거든요. 안쪽에 있는 시작된 암세포가 어느 깊이까지로 가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깊이가. 그래서 이게 안쪽에만 있느냐, 중간에 있는 근육까지 가느냐, 바깥쪽에 있는 지방층까지 어느 층에 가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결국은 수술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단 직후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치료를 미룬 사이 병이 진행돼 결국 항암 치료까지 병행해야 한다.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도망 안 갔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럼 좀 자연치료 좀 해보자. 초기라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6개월만 채우고 자연치료를 갔다가 지금 서울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이제 지금같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위암. 그만큼 속설과 민간요법도 많아 이렇게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요법은 치료가 아니거든요. 진단이 확실하게 암으로 조직검사상 났는데 그게 자연치유나 뭐 다른 민간요법으로 저는 호전이 됐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많거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뭐 그거는 본인의 환자분의 뭐 지적 상태나 교육 상태, 경제적인 상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젊으시고 뭐 대학원까지 다니시고 뭐 경제적으로도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도 갑자기 기도원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들으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 진행해서 나타나세요. 진행이 안 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60% 이상은 60, 70대 노인 환자. 실제로 안 교수를 찾는 위암 환자도 75세 이상이 40%, 80대 이상도 20, 30%를 차지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와 치료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혹시 최근에 복부 초음파 해보신 적 있을까요? 복부 초음파요? 예, 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만성 간 질환이나 만성 간염에서 보이는 피검사 수치가 나타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요새 고기 안 드시거나 비타민제 빼먹고 드신 적 있으실까요? 다 드셨죠, 약은? 예. 약 조금 나와서 한 보던체. 아니, 제가 1년 전에 그 12달도 아니고 11달치 처방해드렸는데 그게 또 남으면 어떡해요. 그게 1년치도 아니고 11달치인데. 이럴 때마다 매번 속이 상하는 안 교수. 노인 환자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취약한 만큼 합병증도 생기기 쉽다. 그래서 수술 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 환자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환자분이 암 진단, 암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이제 추가 검사를 하자고 안내를 실컷 드리고 안내장에 다 적어도 드렸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고 검사 안 하신 적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계속 안 오시고 계서 전화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본인이 까먹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소리 지르게도 되고 그래서 가끔 보면 밖에서 막 저희가 환자분이랑 싸우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특성을 고민하고 반영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 주로 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합병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좀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 아니면은 혼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랑 가족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등등등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분석을 해보고 논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고분화 이형성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술이다. 위암이 의심이 되는데 조직검사상으로는 암 전 단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고분화 이형성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암을 동반하고 있을 확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시경적 절제가 실패해가지고 아직 암 진단은 되기 전이지만 일단 전 단계고
그리고 암이 있을 확률도 꽤 있고 해서 그냥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기로 한 환자입니다. 2009년 이병원 첫 복강경 수술. 2013년 첫 로봇 수술을 집도한 안 교수. 최첨단 수술의 전문가인 그도 수술을 앞두고선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간다. 같은 종류의 수술이라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거든요. 환자의 체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그냥 항상 전날에 미리 견적을 내고 밤새 고민하는 거죠. 이번 환자에는 어느 지점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아니면 어느 환자한테는 이거는 괜찮으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수술 하나가 하나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은 작은 단계가 모여서 한 수술이 되는 거니까 어느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1cm 내외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환부를 직접 복강경으로 확인하며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보다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지만 수술 상처가 작고 출혈도 적어서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안전하다. 드디어 문제가 되는 병변을 완전하게 잘라내고 조직검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 전체에서 몇십 개를 골라내라 하는 것보다 각각에서 몇 개를 골라내면 결국 총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검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느새 수술의 마무리 단계다. 남은 위를 소장과 연결하고 절개창을 봉합한다. 암인지 아닌지는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되게 순조롭게 끝난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회진이다. 안녕하세요. 들어와도 될까요? 배 안에 전이가 됐을, 복강 내 전이가 됐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서 내일 우리가 오후 4시경이에요. 예정되어 있는 전신검사, 펫이라고 되어 있는 전신검사 결과를 좀 보고 향후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도 살피는 시간. 확실히 액체가 더 잘 안 넘어가시나요? 고체는 넘어가고 주부. 미음은 괜찮아요. 물 종류가 그래요. 미음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미음을 처방을 해드릴게요. 회진을 돌 때마다 안 교수의 발걸음이 유난히 바쁘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걸어요. 밖에서도. 길에서 낭비하는 게 싫어서요. 시간을. 하지만 그 바쁜 걸음도 환자만 만나면 멈춰진다. 어떠세요? 소변줄도 뺐는데 소변 보셨을까요? 예, 봤어요. 진통제 몇 번 누르세요? 여기? 한 번, 이렇게 2번 눌리지, 이렇게. 이틀 전 안 교수로부터 위암 수술을 받은 78세 환자. 벌써 운동을 시작했다. 그럼 배가 지금 빵빵해지진 않으세요? 빵빵해진 것 같아. 그렇죠. 이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장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한 번에 막 4바퀴, 5바퀴 막 많이 하시지 말고요. 세 바퀴 돌아. 조금씩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그래 좀 자주 자극을 주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간호사들이 할 때 됐어요. 그만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요. 그러면 됐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일요일, 뭐 월요일 뭐 다 퇴원 가능하실 거예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이지만 병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일은 결국 환자의 몫이다. 그리고 환자가 어떤 자세냐에 따라 예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는 내가 이때까지 사는 것만큼 다 잘 살았고 애들이 잘해줘서 뭐 무엇이든지 뭐 안 가고 싶은데 다 가봤지. 나 이제 가도 행복이다. 그렇지 뭐. 근데 또 이 교수님을 만나서 또 수술했으니까 또 이쁘게 또 잘 살라고 해주시겠지 뭐. 또 그것도 내 행복이고. 본인이 되게 약간 긍정적인 이렇게 사고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든지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어떤 분들은
겁이 나시니까 제가 빨리 날짜를 잡아드리려고 해도 오히려 환자분이 그때 말고 좀 있다가, 왜냐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병이 심해 보여서 제가 막 빨리 잡아드리려고 해도 오히려 뭐 직장에 일을 봐야 된다던가 뭐 아니면 병원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그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 조언이나 이런 걸 따르려고 애쓰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친구이면서 직장 동료이면서. 그래서 지금 BMI 체질량 지수가 이제 28.3까지 내려왔거든요.